국민 여러분, 제가 정치를 재개한 이유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교체하려면 선거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정선거 이슈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개인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당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공룡선거추진단장, 앞으로는 공선단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선단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부정경선과 관련해서 조작과 관련된 증거가 전혀 없다. 당원 당규와 선관위 결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었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섣부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며 각종 자료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후보자에게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민주당조차 하고 있는 후보별 투표자, 투표수, 득표율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개 기관 별도 결과를 받아서 순위를 정한 후에 환산한 자료를 파기했고 그 원 자료는 지금 당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전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후보자의 자료 전달 요청에 묵묵부답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당 경선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경선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도 당 선관위는 투표수, 득표수, 득표율 등 기본적인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고 또 부정선거 의혹과 이로 인해서 부정선거 의혹과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당 선관위원장, 당 공선단장은 예비 경선의 지지율,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2차 컷오프 경선의 결과 발표는 실질적으로 경선 참여 후보를 탈락시키는 그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선거 결과의 발표이기 때문에 2021년 10월 8일 이후에는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10월 8일 오후 5시 황교안 비전캠프 이곳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선거 조작의 증거, 즉 경선 후보 전원의 득표율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번호 추출 프로그램 참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변호사들을 통해서 당의 ARS 모바일 여론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선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감시의 결함 상태에 대해서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상 번호 추출 과정에 당이 참관해야 되는데 참관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녹취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존립하게 하는 기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여야 합니다. 부정선거는 주권을 왜곡하고 유린하면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가게 합니다. 부정선거 시비가 있으면 더욱 철저하게 선거 과정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선단은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발표하기 전에 무엇을 조사했습니까? 제가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했다고 하는데 누가 어디서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전산 조작에 대해서 포렌식을 했습니까? 실시간 로그 기록, 소스 코드를 봤습니까? 전산 조작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까? 왜 여론조사 참관이 형식적으로 오전 오후 10분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거 알아봤습니까? 왜 모바일 조사 참관에서 투표율, 득표수 현황도 촬영을 못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까? 후보별 모바일 투표, ARS 투표, 여론조사 투표 결과와 그 합산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지 살펴봤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조사 방법입니다. 어떤 조사를 했는지 국민들께 상세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당에 마땅한 책무인데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공선단은 당 선거관리위원장, 당 사무총장, 당 대변인이 경선 자료를 폐기했다고 하는 공식 발표를 번복하면서 환산한 자료를 폐기하였을 뿐이며 당에서 보관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3명이 공식적으로 한 답변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선단은 경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바로 검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별 모바일 조사, ARS 조사, 여론조사 결과와 최종 결과, 그리고 시간별 결과를 바로 검증해서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9항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에 대해서 후보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는 때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 자료를 이의 신청하는 저에게 전달해 그렇기 때문에 원 자료 이의 신청하는 저에게 원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당원의 의혹을 신속히 공개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과 불신을 즉각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공선단은 2차 경선 발표 직전, 공선단장은 2차 경선 발표 직전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황교안은 멀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선단장이 할 말입니까? 최근 조선일보 등 여러 유튜브에서 진행된 대선 후보 적합도 등 설문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공선단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인지 그 경위와 이유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선단장이 속한 법무법인은 지금 당선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을 관련 소송의 상대방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나아가서 당 선관위의 한 고위군부는 지난 7일 후보자의 참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는데도 황교안 후보가 잘 모르면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누가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인지 또 그 취지가 뭔지 명백한 사실 규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정말 공정해야 되는 공선위가 누구는 안 될 거다. 미리 선입견을 주는 거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제가 물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 규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나아가서 당 선관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저는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에서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면 다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우리 당에서도 줄곧 주장하고 있듯이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다시 혁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혁명입니다. 선거 정의까지 굳게 세우는 시민 혁명이 필요합니다. 정의와 진실과 공정이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녹취록은 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은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선관위원회에서 또 지금 이걸 조사하고 있는 공관이 공선위원회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무슨 자료를 지금 내놓으면 그거하고 다 했다고 할 거예요. 지금 제보 들어온 것이 전부 아닙니다. 우리가 선거 정의를 지키려고 한다면 모든 선거 비리들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공관위가 또 선관위가 철저하게 조사를 잘 해 나가기를 바라고 또 촉구합니다. 뭐 혹시 다른 질문? 그래요. 네, 대표님은 어쨌든 공안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선거사범이나 그런 걸 하셨지만 사실 선거법에 누구보다 좀 통하실 텐데 지금 이 경선이 어떤 탈락의 법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그러면 어떤 공개를 요청하는 법적 쟁송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좀 저는 법률적 대응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제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됐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뭐 지금 저 탈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의 문제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거도 부정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할까요? 대표님, 예. 질문 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뭐 절반이 안 됐다 이런 점에서 혹시 이 부분은 대표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그 당에서 판단하고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이 바른 잘못된 선거 부정의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선이 이제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게 재투표를 해야 되는 거라고 재투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라고? 그 문제는 우선 그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들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는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문제는 뒤에 판단할 일이고 우선은 선거 부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예. 대표님, 김재원 의원에게 대표님이 답변을 하신 거죠? 지금 당과 또 아까 공선이 거기에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재원 의원은 답변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세요?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저에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 선관위나 선관위가 좀 잘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보충하기 위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모두 제가 8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번호 붙인 것, 1, 2, 3, 4, 5 번호 붙여서 보낸 것만 답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번호 안 붙인 거는 답도 안 했어요. 저는 번호 붙인 것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도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선관위 핵심 간부가 지금 아무개는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 답이 없어요. 제가 서면으로, 아마 서면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답이 없어요.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